최근 주시장이 상승장을 이끌며 여러 기업들이 IPO에 나서며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SK바이오팜이 IPO 대박을 치며 이후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사이언스 등 IPO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에어비앤비, 스노우플레이크, 팔란티어와 더불어 최근에 상장한 코인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IPO를 하는 기업들을 ETF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 ETF 티커 IPO를 준비했습니다. IPO ETF는 이러한 최근 미국에 상장한 IPO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가중치로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ETF인데요. 기업이 IPO를 하고 90일 이내에 매수하여 2년 후에 매각합니다. 또한 각 종목별로 비중은 10%를 넘지 않게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사는 르네상스 캐피탈이며 상장일은 13년 10월 14일입니다. 수수료는 액티브 ETF로 0.6%로 다소 높은 편인데요. 총 규모는 하나로 약 7,200억 원이고 평균 하루 거래량은 하나로 약 180억 원 수준입니다. IPO ETF가 투자하는 국가의 비중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중국, 캐나다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IPO ETF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위 비중 섹터는 테크놀로지 분야가 가장 높으며 헬스케어 등 순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IPO ETF의 상위 비중 10개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PO ETF는 총 62개의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중 상위 10개 종목이 52.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9.9%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2012년에 설립되어 2020년 큰 돌풍을 일으키며 나스닥에 상장하였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업이며 포브스에서 선정한 2020년 클라우드 기업 100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최초로 공모주에 투자한 기업이기도 하고 현재 빵주를 위협할 기업으로 큰 관심을 끌었지만 상장 이후 고점 대비 조정을 보였습니다. 경쟁사는 아마존 레드시프트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레드시프트 대비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있어 비용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산업은 4차 산업 중 하나로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성장성이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88%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인데요. 팔란티어는 미국의 CIA가 설립한 벤처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으로 CIA를 비롯하여 연방수사국, 국가안전보장국, 국토안보부 등 미국의 정보기관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팔란티어 고담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미국 정보기관들에게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테러, 돈세탁, 밀수, 마약거래 등의 범죄 움직임을 감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팔란티어 파운드리라는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 방지, 기업 내부 비리 포착 등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5.84%로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은 피트니스 플랫폼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펠로톤의 사업 모델은 하드웨어 기반 생태계 구축과 구독 형태의 피트니스 컨텐츠를 제공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하드웨어 제품이 79%, 구독에서 20%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판매로 초기 비용을 회수하고 이후에 꾸준하게 구독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지며 홈 피트니스의 수요가 늘어나 수혜를 받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4.78%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매출은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와 자산 보관 및 수익관리 대행 수수료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19년 대비 이용자 수가 34.4%나 증가했는데요. 플랫폼 내 자산 규모는 432%나 증가하여 최근 가상화폐 열풍에 큰 수혜를 받은 기업입니다. 코인베이스는 100개국 이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5,600만 명의 이용자 수를 보유해 산업 내 점유율이 11%에 달합니다. 다섯 번째는 4.71%로 클라우드 플레이어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엣지 컴퓨팅 및 보안 기업인데요.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서비스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도스 공격을 자주 받는 곳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90개국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 서울을 포함해 194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숫자는 2천만 곳에 달합니다. 현재 IBM과 디스코드, 젠데스크를 비롯한 기업 고객을 포함해 2019년 기준 유료 고객 수는 약 7만 5천 개에 달합니다. 여섯 번째는 4.32%로 데이터독입니다. 데이터독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한 고객들의 클라우드 환경을 분석 및 모니터링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클라우드와 통합되고 자바와도 통합이 가능하죠. 세계 네트워크 분야 최강자인 시스코가 데이터독의 상장 전 인수합병을 제안할 정도로 매력적인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의 삼성 또한 데이터독의 고객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독은 월 단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4.31%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및 경험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유경제의 글로벌 리더격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스트와 게스트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개인의 집이나 방, 빌라, 이글루 등의 공간과 이 공간에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호스트가 숙박비의 3%를 내고 여행객은 6에서 12%의 수수료를 내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4.29%로 도월대시입니다. 도월대시는 이름에서 감이 오는 것처럼 음식 배달 기업으로 북미 지역 최대 배달 음식 기업입니다.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2020년 북미 지역에서 이미 51%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과반을 넘어선 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이 제한되며 수혜를 받은 기업입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아직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앞으로 더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는 3.27%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대장주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는 종목이죠. 미국의 16세 미만의 55%가 로블록스를 사용하고 있고 월간 이용자 수는 1억 6,600만 명이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3,713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 당일에는 시가총액 43조 원을 달성해버리는 위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블록스는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이 로블록스에 접속하고 로블록스에서 제공하는 약 5천만 개의 게임 중 하나에 접속해 다양한 사람과 게임을 즐기는 메타버스의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3.01%로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유니티 게임 엔진으로 유명한 서드파티 게임 개발용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최근 메타버스의 붐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게임 개발사 50%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 글로벌 상위 100개 게임사 중 94개의 업체가 고객사일 만큼 해당 분야에서 막강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IPO ETF의 상위 비중 10개 종목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주가 수익률 퍼포먼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O는 YTD 2.44%, 1년 총수익률 61.22%, 3년 총수익률 30.7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 IPO 붐 이후 IPO 주식들이 조정을 받으며 YTD는 간신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다우존스의 미국 시장 수익률과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 1년 수익률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 수익률보다 모두 아웃퍼폼하고 있는데요. YTD로 보시면 최근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지수보다 역시 언더퍼폼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PO ETF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기본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시는 비중과 더불어 투자하신다면 유니콘 기업의 상장 일정 등과 같이 매수 타이밍을 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